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웰컴 투 개천기 월드 카테고리 20번째 시간입니다. 네, 하도 오랜만에 이 치우천자 얘기를 다시 하게 돼서 잠깐 그 줄거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그 일부에서 이 자부선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 사와라 천왕의 이제 황명을 받아서 홍산을 지나 대풍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대풍산에 가서 자부선인의 그 제자 고시영천 그다음에 유묘신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전편의 마지막 장면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만나서 그 자부대선인을 보기 전에 천문학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지식 수준에서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법 어렵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 책 해와 달과 별이 뜨거지는 원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단 별자리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봄철 별자리가 뭘까요? 봄철 별자리가 뭡니까? 봄 밤에 보이는 별자리죠. 그죠? 봄날 밤에 보이는 별자리. 뭐 목동, 뭐 처녀, 뭐 그런 별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봄 밤에 보인다는 것은 가을에는 낮에 뜹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안 보이는 거죠. 여름밤에 보이는 별자리들은 겨울밤에는 안 보이죠. 왜? 낮에 뜹니다. 겨울에는.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별이 다른 것이죠. 바로 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봄철 별자리는 봄밤에 보이는 별자리고 가을 낮에 뜨는 별자리입니다. 가을 낮에 뜬다는 말은 가을철 해 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추분이라고 해봐요. 그럼 천문학에서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분점이 뭘까요? 추분날 해가 뜨는 곳입니다. 추분날 해의 위치를 추분점이라고 그래요. 추분점은 추분날 해의 위치. 근데 추분날 해의 뒤에는 봄철 별자리가 있죠. 추분점은 봄철 별자리에 있는 겁니다. 추분날 해가 떠서 지면 추분점이 떠서 지는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 밝은 별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추분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추분성은 없어요. 춘분성도 없고 하지성도 없고 동지성도 없습니다. 밝은 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분점은 봄철 별자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하나를 배우면 4개를 알아야 됩니다. 춘분점은 어느 계절 별자리 있을까요? 가을철 별자리 있습니다. 하지점은 겨울철 별자리에 있습니다. 왜? 하지점은 여름 하진날 해가 있는 곳이에요. 하진날 해 뒤에는 겨울철 별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점은 겨울철 별자리 있습니다. 마저 해볼까요? 그 동지점은 여름철 별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여 놓은 그림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 교과서에는 지구 공전궤도를 평평하게 그리고 지구를 이렇게 기울게 그리죠. 예. 근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쪽이 북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천문학에서 천구를 그릴 때는 항상 위가 북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꼿꼿이 세워놓은 가운데 아까 그 공전궤도를 옆으로 기울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구 공전궤도가 이게 기운 대신에 지구는 어떻게? 똑바로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이쪽 위쪽이 지금 북쪽입니다. 북극 방향입니다. 여기 요 A 지점에 있는 지구를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죠. 이쪽이 북극이고 적도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수평하게 표시했죠. 지구 북극이 위쪽입니다.
그 지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전궤도를 기울인 겁니다. 아셨죠? 네. 공전궤도를 기울인 대신에 지구는 똑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때가 해가 북해기선을 비출 때니까 이때가 우리나라가 하지일 때입니다. 저 A 지점에 있을 때가 하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하늘에 있는 별들이 여름철 별자리인 거죠. 이쪽에 있는 별자리들이 뭐 여름철 별자리 뭐가 있습니까? 뭐 견우성이 있는 독수리 자리, 직녀성이 있는 검은고 자리, 백조 자리, 궁수, 전갈 다 이쪽에 있어요. 그 대신에 해는 이 지구에서 보면 해는 이쪽에 있죠. 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지금 이 지구는 없는 거죠. 현재 지구가 A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하늘에 있는 별들이 낮에 해 뒤에 있는 별들이죠. 이쪽 하늘에 있는 별들이 낮에 해 뒤에 있는데 6달이 지나면 이 지구가 A 위치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낮에 해 뒤에 있던 별들이 밤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진날 해 뒤에는 겨울철 별자리들이 있는 거죠. 지구가 A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여름인데 B, 가을을 거쳐서 C,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면 즉 해가 이쪽 남의 기선을 비추는 겨울이 되면 이쪽 까만 쪽이 밤이니까 이쪽에 제가 노랗게 칠한 부분에 별들이 겨울철 별자리가 되는 거죠. 오리온, 황소, 쌍둥이 이런 별자리가 여기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지점은 즉 하진날 해 위치는 겨울철 별자리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천구 개념이죠. 근데 잘 보다시피 여기가 천구의 북극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지구 궤도를 그리고 지구를 이렇게 기울여 놨을 때는 그 그림을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구의 북극이 위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지구 공전궤도를 여기 다시 넣어놨습니다. 똑같이 ABCD에 넣어놨어요. 기울여 놨기 때문에 지구가 똑바로 서 있으니까 여기가 천구의 북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나라가 하지일 때죠. 하지일 때는 해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쭉 이 상대편에 여기 C-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구가 A에 있을 때 이 C-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만 뺑글뺑글 돌아서 90바퀴를 돌면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추분이 되죠. 여기가 우리나라가 가을일 때입니다. 그 추분이 되면 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해가 이쪽 방향에 있으니까 D-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지구가 90번을 뺑글뺑글 돌면서 겨울이 되면 동지가 되면 지구가 C로 오면 이번에 해는 A-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구가 추나 추동으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해는 상대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면 해도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바퀴 해는 노란색 선상을 지나게 되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이것을 황도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여기 빨간색으로 그린 것은 적도죠. 지구의 적도를 연장하면 이 빨간 적도가 되는 거죠. 적자가 붉을 적자잖아요. 그 다음에 황도는 해가 1년에 한 바퀴 도는 궤적이죠. 이제 다 이해하셨죠? 이 정도는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설명을 다 들은 고시영천이 물었다. 마침 숯이 있으니 소생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을 묻겠습니다. 그 당시 붓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치로 그려가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달과 행성들은 밤하늘에서 한 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을 황도라고 하죠. 지금 이제 주인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쪽 하늘을 보면 왼쪽은 동쪽이 되고 오른쪽은 서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을밤 자정에는 달과 행성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된 걸 발견했습니다. 고시영천은 수치로 아래와 같이 그림을 그렸다. 지금 남쪽을 보면 왼쪽에 동쪽이 오고 이쪽에 서쪽이 오죠. 이게 더 정밀한 갑골문자라 되는데 참 알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선인과 선인 제자 정도 또 천문학자면은 저는 이 정도는 알았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가을밤 자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을밤 자정이니까 여기가 뭐겠습니까? 가을밤 자정이니까 춘분점입니다. 춘분점이니까 여기가 황도가 이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춘분점이거든요. 요 B'가 지금 춘분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구에서 여기를 올려다보면 지구에서 올려다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죠. 지구에서 올려다보면 이쪽 왼쪽이 되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이고 어렵죠? 예, 맞습니다. 이건 우리 초짜 천문관들도 모르는 지식인데 고시영천 도령 대단합니다. 역시 자부선인의 제자들은 다르군요. 하지만 이 그림에 틀린 게 하나 있네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틀렸습니까? 여기 초승달을 그렸는데 초승달은 이렇게 남쪽 하늘 높이 떠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서편 하늘 낮게 떠 있죠. 무슨 얘기냐? 여기 초승달을 그려놨죠? 근데 거의 중천에 그려놨잖아요. 초승달이 중천에 떠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 이런 모양이 나오질 않죠. 해가 이쪽 서편에 있는데 초승달이 여기 있으면 달이 여기 있으면 반이 밝아야지, 반달이 돼야지. 초승달은 이렇게 높이 뜰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초생달이 하늘 높이 뜬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없죠? 그렇군요. 설명에 급급하다 보니 비낙 같은 천문관들은 사소한 실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문관님.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가을밤에는 황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을 낮에는 반대로 황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을 낮이다 그러면은 추분점이죠. 가을 낮이니까. 낮에 해가 있으니까 가을이니까 해가 추분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해가 추분점에 있는 겁니다. 추분점에 있으니까 황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뭘 보면 하느냐? 아까 그림에서 여기 D'가 추분점이죠. 이번에는 아까는 저 B에서 이쪽으로 올려다 봤지만 이번에는 우리하고 보는 시선 방향이 같죠. 여기 보시면 황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추분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천구의 적도는 지금 여기쯤 있는 거죠. 추분 날이면 해가 천구의 적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옛날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소설은 천문 역사 소설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어려울 거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정도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묘사를 해본 겁니다. 낮에는 행성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행성을 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해가 밝으니까 행성이나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에도 하늘에다 황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도 위에 행성들이 해하고 같이 다 있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인공 1월이 천문학자거든요. 맞습니다. 추분 무렵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야, 이거 제자들이 이 정도면 하고서 이제 처음 만나서 마치 무술에서 몇 탑을 겨루는 거하고 똑같아요. 상대방이 얼마나 아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답하고 한번 해본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지구과학을 배웠어도 금방 공부한 그 천구의 적도의 황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는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천문학자니까 최대한 어떤 상황을 상상해 가면서 이렇게 묘사를 해봤습니다. 재미없었죠? 어쨌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